교회에서 반려동물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늘며 목회자의 고민도 커집니다. 예장 고신에서 동물 신학에 대한 연구에 먼저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 목회자 이중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업까지 소개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신학 관점에서 본 환경 보전과 관련 사역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 미니 통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평화 운동을 실천하는 전주 YMCA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 목회자들에게 장례 문의를 하거나 구원에 대해 묻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경적 동물신학 연구에 나선 포럼이 열려 취재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발표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알렸습니다. 애완동물을 넘어 동반자가 된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에서는 강아지를 축복해달라는 것에서부터 장례 문의까지 전에 없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신학적 정립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플 때 와서 좀 회복과 치료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기독교계로 번져 2022년 성공회 대학교에서 시행된 반려동물 축복식과 홍천군 동물과 함께하는 교회의 등장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려동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정기총회에서는 신학적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목회 현장에서 동물에 대한 장례 예식은 집례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물신학, 반려동물도 부활하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고신대 신학과 송영목 교수는 동물신학 명칭에 대해 먼저 정의했습니다. 동물을 신격화나 인간화할 의도를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동물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르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탐구하는 시도라면 동물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송 교수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교회에서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이 구분은 경계선을 허물지 않고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이 문화명령을 또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람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책임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동물이 이런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엄연히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해 동물을 사람 지위로 격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도 반려동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 창조주가 맡기신 것을 잘 돌보는 청지기적 세계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문화는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동물을 돌보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인간으로서의 진짜 존엄성이 거기서 드러나면 오히려 동물 문화도 건강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피조물이 섬김과 숭배의 대상으로 역전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불견본부 이준우입니다. 한국에는 6만 교회가 있고 주요 교단의 목회자 수만 따져봐도 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는 사례비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의 사회 진출이 새로운 목회 전략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스에 모인 사람들이 전문가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관심 있는 직종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일반적인 취업박람회처럼 보이는 이곳은 목회자들의 직업 선택을 돕는 목회자 취업박람회 현장입니다. 기독교 기관에서 평일에 이중직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직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전문성 있는 이중직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목회 포럼은 목회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중직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출판업과 카페, 기술직 등 여러 직종의 이중직 목사가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이들은 이중직의 장점으로 생계를 위한 두 번째 직업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중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선교적인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중직 목회를 더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이 낯선 이유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중직 목회에 대해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직업인 성도를 가르치는 일을 제쳐두고 생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주최 측은 목회자의 본분에 맞도록 일터로 성도들을 찾아가는 이중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회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업의 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한 삶을 또 교회 현장에서 또 녹여내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목사 이중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속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목회 포럼은 앞으로도 이중직을 희망하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창조신학에 대해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창조신학 관점에서 본 환경보전과 이들 단체에서 사역하는 은총의 숲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쓰나미까지 전 세계가 기후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는 기후위기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2024년 은총의 숲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창조신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태초의 창조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창조, 계시록에 기록된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학을 말합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지 못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 호주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며 환경을 황폐화시켰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기업들이 와서 그런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설립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서양의 회사들이 돌아갈 때가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은 다 파헤쳐지고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은 아빠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막 혼혈된 아이들이 생기고 이런. 정 교수는 이렇게 자연이 황폐화된 데에는 기독교가 그동안 창조신앙을 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생태학자 레오나르도 보프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그리스도교 신학은 지금까지 창조의 신비를 다루지 않고 구원의 신비에만 더 큰 관심을 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동안 도외시했던 창조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창조한 세계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기독교인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했듯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 세상과 분리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주장에 따라 창조세계와 교제, 즉 사귐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창조신학 관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이런 창조신학 관점에서 창조세계와의 어울림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몽골의 은총 해수 작업을 10년째 진행해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긴급한 사업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적같이 그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몽골에 숲이 잘 조성되었습니다. 연구소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사역으로 올해부터 네팔의 나무 심기, 네팔 은총의 숲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잘 보조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의 정확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미니 통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일 미니 통독은 짧고 쉬운 시편 핵심 통독,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요한복음 통독,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잠언 통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가지 미니 통독 계획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그룹 리더가 초대 코드를 발송하면 이 초대 코드를 통해 성경 통독에 입장합니다. 7일 안에 다 읽으면 미션에 성공하며 통독 시 성령의 9가지 열매 배지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 통독 완료 시 주어지던 배지가 이벤트 기간에는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는 1일부터 기존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업데이트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성경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 13가지 성경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하며 성경 통독과 낭독 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전주 YMCA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17일 전주 YMCA가 운영하는 인후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번 이취임식에는 교계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하며 김종기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주 YMCA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생명, 평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 대학와이, 청년와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사님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영역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임기 동안에 그 부분을 좀 꼭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편 전주 YMCA는 1925년 창립해 99년 된 전북 지역사회에서 가장 역사 깊은 시민사회 운동단체로 청소년 운동, 다함께 돌봄센터, 북한 이탈주민 지원센터, 평화교육 등을 실천하며 현재 1,500여 명의 회원과 60여 명의 전문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농정원이 2,000원, 대학이 2,000원, 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시작으로 기말고사와 2학기 시험 기간에도 운영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한 임효진 디자인 영상학부 학생은 시험 기간에는 분주하다 보니 아침밥을 거르게 되고 채소나 과일은 챙겨 먹기 힘든데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청취하고 더 나은 식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하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저산소증 허혈 뇌변증을 앓고 있는 몽골 아동에게 의료비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어용바라트 작닥 몽골 대사가 직접 3세 아이 체렌라무와 부모를 데려와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체렌라무는 저산소증 허혈 뇌병증으로 태어나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 뇌신경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으로 30%, 배로 70%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모금 소식에 92세 노령의 목회자부터 대동교회, 풍성한교회 등 교계가 힘을 합쳐 2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는 28일 1차 전달식이 끝나고 다시 2차 전달식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며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정성을 모아 전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리자며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면택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임 회장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주로 몰아가는 정책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달부터 대형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또 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는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또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 분야 수출 증가율도 모두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4월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습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패스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K패스는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또 광역급행철도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 비율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받습니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되는데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던 일본 나고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말해 비판받았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지난달 22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사례를 소개하며 태평양 전쟁 전사자를 포함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민의 희생을 미화했다고 항의했고 나고야 시위의 자민당 의원단도
전쟁 기반은 사륙으로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와무라 시장은 논란이 된 말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발언을 고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의와 무관하게 라파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휴전 협상과 무관하게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앞서 국제사회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했고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최고 1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에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가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병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보건부는 공공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의 잉글랜드 헌장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성별만 있는 병실을 원하면 병원은 이를 존중해 생물학적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환자를 다른 1인실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정부는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질환과 병세는 성별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 RA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RAA를 체결하면 공동훈련 등으로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프랑스가 RAA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해양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신문은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기지를 두고 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일본처럼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자체 개발한 다번역 성경찬송 앱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성경 미니 통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지인을 초청하고 통독을 마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배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며 영과 육이 풍성한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